신세계, 미도파, 뉴코아, 롯데백화점, 하루에도 몇 군데씩 수금하러 뛰어다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시계를 보며 움직였다. 처음엔 길이 너무 서툴렀다. 지하도 이쪽 맞나? 간신히 표지판 따라 내려가 한참 걷고 바깥으로 나와 보면 어라? 잘못 나왔잖아. 엉뚱한 출구로 나오는 게 예사였다. 백화점은 눈앞인데 나는 반대편 도로 한복판 신호를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다시 뛰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났다. 서울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라 했지. 정말 맞는 말 같았다. 코를 베이지는 않았지만 시간도 체력도 정신도 다 빼앗기는 기분이었다. 겨우 수금을 마치고 서류를 품에 안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층수를 누르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땀에 머리가 눌리고 셔츠가 축축했다. 휴, 이제 하나 끝. 엘리베이터가 딩 하고 1층에 멈추자마자 문이 열렸다. 하지만 어디가 출구인지 또 헷갈린다. 사방이 반짝이는 매장, 비슷비슷한 유리문들. 도대체 어디로 나가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디가 남문이고 어디가 북문인지 처음 온 사람은 알 턱이 없었다. 지하도를 통해 들어왔는데 나가는 길은 꼭 달랐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거래처까지는 1시간도 안 남았고 중간에 점심도 못 먹은 채 이러고 있으려니 조급함이 목덜미까지 차올랐다. 아, 큰일인데. 이러다 늦겠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발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백화점 안을 몇 바퀴 돌다가 겨우 지하철 연결 통로 표지판을 찾아냈을 땐 속으로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다. 나가며 생각했다. 서울은 참 복잡하다.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하지만 또 한편으론 오늘도 해냈다는 작은 성취감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다. 야, 오늘도 마라톤 회의 있대. 또요? 대체 뭘 그렇게 매일 보고하라는 건지. 아침부터 직원들 사이에 한숨이 새어나왔다. 사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문을 여니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테이블마다 종이컵에 커피 하나씩. 몇몇은 조용히 하품을 삼켰고 과장은 이미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자, 어제까지 진행 상황 공유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일정했다. 보고하는 내용도 파일 이름도 어제와 다를 바 없었다. 사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회의는 누구를 위한 건가? 업무 점검? 아니지. 부장님 만족용이지. 부장은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뜬 채 듣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불쑥 말을 던졌다. 이거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네, 진행 상황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엔 좀 더 진척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황급히 답했다. 분위기가 잠시 싸늘해졌지만 다시 반복되는 보고로 돌아갔다.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종국엔 아무런 결론도 없이 끝이 났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지. 부장이 말하자마자 직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로 나오자 사나가 말한다. 야, 이 회의 진짜 왜 하는 거야? 옆에 있던 정대리가 웃는다. 회사 문화지 뭐. 눈치 보기 문화. 사나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한 모금 들이켰다. 의미 없는 보고, 공허한 계획, 눈치와 감정노동. 이게 회사의 전부인가?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올 듯 흐린 하늘. 마음도 그만큼 무거웠다. 오늘도 지하도를 헤매다 출구를 잘못 찾았다. 이놈의 서울이란 도시는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나오려던 백화점 입구가 아니라 반대편 도로 쪽으로 나와버린 것이다. 잠깐 망설이며 고개를 돌린 순간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하얀 패딩 점퍼, 갈색 머리, 붉은 립스틱. 판매사원 상미가 외부에 나갔다가 백화점에 돌아가느라 나와 있었다. 방긋 웃으며 양손을 흔드는 모습에 사나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거리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인물이었고 언제나 밝은 인사로 그를 반기곤 했다. 또 뭘 사러 오셨나 봐요. 상미는 버릇처럼 사나이 손을 잡으며 제잘거린다. 사나는 상미의 따뜻한 미소에 훈훈해졌다. 아직도 안 맞았어. 종민 씨, 과장이 초조하게 물었다. 시계는 어느새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무실엔 벌써 불이 절반 이상 꺼졌고 복도엔 청소 아주머니의 빗자루 소리만 휙휙 울렸다. 종민이는 등허리를 굽힌 채 주판을 튕기며 중얼거렸다. 영수증은 다 맞는데 현금이 7,000원 모자랍니다. 도무지 어디서 빠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장이 책상에 턱을 괴고 한숨을 쉬었다. 그거 안 맞으면 우리도 퇴근 못해. 시제 틀린 채로 금고 잠갔다가 내일 아침 본부장님 귀에 들어가면 너만 곤란한 거 아니야. 과장은 옆에서 거들었다. 어쩔 땐 1,000원짜리 한 장이 회사 인생을 가른다니까. 종민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오전 내내 선배들의 주판 타령에 시달리더니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은 실무의 공포를 실감하고 있었다. 한편으론 이상한 쾌감도 느껴졌다. 지금 이 사무실에서 퇴근 여부를 쥐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과장도 부장도 모두 그의 계산기. 아니, 주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시제 맞추는 사람이 제일 센 거구나. 그러나 이 묘한 권력감도 잠시. 다시 종민은 전표를 뒤집고 손으로 하나하나 수기 계산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7,000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기 전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추 대리, 이번 달 판매 실적 얼마야? 툭 던져진 말의 순간 모든 시선이 회의실 입구를 향했다. 지나가던 추 대리는 곧바로 대답했다. 3억 8,200만 원입니다. 전월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사나는 잠시 멍해졌다. 숫자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목소리는 또렷하고 표정은 담담했다. 마치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리허설이라도 하고 나온 사람처럼. 대리님, 진짜 다 외우세요? 하루는 용기 내어 물었다. 추 대리는 조용히 웃었다. 응, 실적은 머리에 넣고 다녀야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고졸 출신, 회사의 격자처럼 짜인 학벌 문화 속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딱지. 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누구보다 인정받는 사람, 사나는 알 수 있었다. 언젠가 회사라는 거대한 기계가 갑자기 멈출 때 그 틈을 조용히 메우는 건 저런 사람이라는 걸.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만 자신이 작아졌다. 부족한 스펙, 낯선 환경, 그리고 어색한 말투까지. 지금의 나는 아직 한참 멀었다. 사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 사이로 언뜻 비치는 햇살이 마치 말해주는 것 같았다. 판매과 향수기에게는 가끔 낯선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를 들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은근히 물들었고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눈치 빠르게 수군댔다. 저거 분명 애인일걸. 정문 앞에서 봤다던데 차까지 끌고 왔더래.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 꽤 괜찮은 사람인가 봐. 그 시절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건 드문 일이었고 그런 남자가 회사를 찾아왔다는 소문은 향수기를 괜히 더 특별하게 보이게 했다. 출근길에 바뀐 구두, 점점 더 밝아지는 립스틱색, 그리고 무심히 스치는 그녀의 미소는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향수기가 조심스레 말했다. 저 이번 달까지만 다녀요. 시집가게 됐어요. 사무실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터지는 축하 인사들. 어머, 축하해요.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결국 차 끌고 오던 그분 맞구나. 향수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모두는 당연하다는 듯 그녀의 퇴사를 받아들였다. 그 시절 여직원이 시집가면 회사를 그만두는 건 관례였다. 별다른 설명도 요구되지 않았다. 결혼, 일한 이유만으로도 모든 게 이해되던 시절이었다. 향수의 책상이 점점 비워지고 송별회 날 작은 꽃다발이 책상에 놓였다.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어딘가 허전한 마음은 모두가 같았다. 사나는 향수기의 빈자리를 바라보다 괜히 책상 서랍을 한번 열어본다. 속엔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는 사탕 하나가 남아있다. 포장지도 낡았고 표기도 흐려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말을 거는 듯했다.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누군가는 애써 꿈을 꾸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접고 나간다. 그 시절 직장은 단지 일하는 곳이 아니었다. 사람이 머물다 가는 곳, 작은 삶이 머물렀다가 다시 흘러가는 역 같은 곳이었다. 향수기 누나는 잘 살고 있을까? 사나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던 어느 오전,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마무리되고 또 누군가의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회사에서 농땡이 피울 땐 을의 근처 다방으로 몰려갔다. 그 시절 다방은 단순한 커피집이 아니라 숨 돌릴 수 있는 은신처 같은 공간이었다. 다방 아줌마가 타주는 500원짜리 다방 커피 한 잔이면 묘하게 기분이 나아졌다. 유리잔 밑엔 설탕이 가득 깔리고 그 위로 부어주는 진한 믹스커피, 휘젓지도 않고 마시다 보면 단맛이 갑자기 확 올라왔다. 야, 자금과 안과장 알지? 그 양반 또 어제 9시 반에 도망쳤다며. 술은 마시러 나오는데 꼭 10시 전엔 사라져. 마누라한테 잡힌대. 공처가 확실해. 탁자에 팔을 괴고 앉은 사람들. 담배 연기 피워올리며 윗사람 뒷담화가 쏟아져 나왔다. 마치 저마다 속에 쌓아둔 것을 꺼내는 시간처럼 웃고 떠들며 정을 나눴다. 아, 이번에 우리 과장 회식비 영수증 또 돌렸대. 아냐, 그건 괜찮아. 지난번엔 골프장 간 것도 출장으로 올렸대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도 다방 아줌마는 다 듣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커피잔을 닫고
새로운 손님에게 물수건을 내밀 뿐이었다. 그 시절 회사의 스트레스는 다방에서 풀렸고 사람 사이의 거리도 커피 향 속에서 조금씩 가까워졌다. 직장 생활은 팍팍했지만 이런 일탈의 시간 덕분에 다시 견딜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둘째 누나, 선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를 다닌다고 했던 매형, 정만수 씨는 결혼 몇 달 만에 느닷없이 농사를 짓겠다며 시골로 내려온 것이다. 서울에서 계속 산다며. 어머니는 자꾸만 흙 묻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을 볕이 기울던 늦은 오후, 마당은 고요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낙엽처럼 바람에 날렸다. 매형은 여전히 멀쩡했다.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살다 보니 자연이 좋아지더라고요. 공기도 다르고 마음도 편하고. 그 말은 마치 잘 짜인 대본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말을 곱게 풀어도 누나의 입꼬리는 억지로만 웃고 있었다. 그 미소 너머 눈가에 맺힌 물기가 바람에 반짝였다. 동네 사람들은 벌써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기 결혼하냐. 서울서 산다 해서 시집 보냈는데 결국 땅 보고 시집 간 거네. 도시 직장 다닌다더니 그냥 농사꾼이잖아. 시장에서 감자 몇 알 사면서도 이장은 괜히 이런 말을 흘리고 방앗간 김씨는 빈말처럼 헛웃음을 섞었다. 나는 그 말들이 귀를 파고들 때마다 속이 쓰렸다. 누나는 늘 얌전하고 똑부러지게 살아왔고 서울살이도 결혼도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준비했는데 결과는 늘 예상 밖으로 흘렀다. 그날 밤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쌀을 고르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뭐 그래도 시댁이 잘 사는 건 변함없지. 시댁 땅 사위가 다 물려받는다잖냐. 그래도 우리 선이 복 있는 거야. 어머니의 표정은 실망과 체면 사이 어딘가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건 딸을 향한 진심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려는 말처럼 들렸다. 잘 산다는 말. 그건 부모에게 안도감과 체면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마법 같은 문장이었다. 비록 현실과 조금 멀더라도 부모는 그렇게라도 자식을 위해 말을 꾸며야 했다. 선희 누나는 말이 없었다. 이따금 들리는 닭 울음소리만이 시골의 저녁을 길게 채우고 있었다. 주말, 여동생 성화가 집에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제법 커서 이제는 확실히 고등학생 티가 난다. 눈매도 또렷해지고 말투도 야무져져서 순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오빠, 나 라면 아니고 진짜 밥 좀 사줘. 만나자마자 당돌하게 말하더니 자연스럽게 내 팔짱을 끼고 식당으로 들어섰다. 밥을 사 먹이고 나서 근처 공원에 갔다. 벚나무 가지엔 잎이 듬성듬성 남아있었고 운동기구에선 동네 어르신들이 웃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성화는 그네를 타며 연신 떠들었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SNS에서 본 이상한 유행어들까지 톡톡 튀고 맹랑한 성격이 예전엔 어리게만 보였는데 오늘따라 그 모습이 한없이 예뻐 보였다. 오빠는 왜 아직도 연애 안 해? 성화가 갑자기 물었다. 응. 당황하니 성화가 킥킥 웃었다. 얼굴은 괜찮은데 왜 여자친구가 없어?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날 쳐다보며 묻는데 괜히 얼굴이 붉어졌다. 너나 잘해. 고딩 주제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웃음이 났다. 언젠가 내 품에 안겨 울던 꼬맹이가 이젠 친구처럼 말장난을 치고 세상을 자기 눈으로 꿰뚫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성화가 사온 초콜릿 하나를 받아 물었다. 햇살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반짝였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그래.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참 고맙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초콜릿을 입에 넣던 성화가 불쑥 물었다. 오빠,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글쎄, 회사 다니면서 잘 살면 됐지. 뭐. 대답을 얼버무리자 성화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난? 너? 응, 나중에 커서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진지한 표정이었다. 아직 어린 줄만 알았는데 미래를 궁금해하는 나이가 되었나 보다. 성화는 성격도 좋고 낯가림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는 일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떤 거? 판매나 홍보 같은 거? 사람들하고 이야기 잘하잖아. 그치, 나 인기 많아. 성화는 해맑게 웃었다. 잠시 생각하더니 그녀가 슬쩍 말했다. 그럼 나 나중에 오빠 옆에서 일하면 안 돼? 나랑? 응. 오빠가 나중에 뭐 하든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말 끝에 따라붙은 웃음은 장난 같았지만 눈빛은 은근히 진지했다. 사나는 말없이 성화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말수는 많지만 말에 힘이 있는 아이, 늘 웃고 있지만 할 말은 또렷하게 아는 아이. 이런 성격이라면 정말 어디서든 사람들과 잘 지내고 믿음도 받을 것 같았다. 좋지. 나중에 오빠 회사 생기면 성화는 딱 브랜드 얼굴 하면 되겠다. 브랜드 얼굴? 응. 회사 대표 모델 겸 간판.
우와, 그런 거 멋지다. 계약금은 얼마 주실 건가요? 성화가 능청스럽게 물으며 깔깔 웃었다. 사나는 그 웃음소리에 같이 웃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다. 이 아이가 잘 자라 언젠가 진짜 함께 일하게 된다면 그건 참 근사한 인생의 한 장면일 것 같았다. 가을이 깊어지며 어느덧 기온이 선선해졌다. 지하철 입구에는 어김없이 군밤 장수가 앉아 있다. 그가 군밤을 석쇠에 올려놓고 연기를 뿜어내며 고소한 냄새가 길 위로 퍼져나간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돌리며 그 향기를 맡고 또 일부는 군밤을 사서 따뜻한 손으로 한 알씩 집어 입에 넣는다. 그때마다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따라온다. 그 모습이 나의 마음을 스쳤다. 연인들이 나누는 그 웃음소리처럼 나도 누군가와 함께 그 군밤을 나누던 기억이 떠오른다. 하지만 나도 요즘 들어 군밤이 먹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군밤을 먹고 싶었다기보단 그냥 뭔가 허전한 마음이 가득 차고 있었던 것이다. 잘 지내고 있으려나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지금쯤 수연이는 어떤 가을을 살고 있을까? 그녀도 나처럼 군밤의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그 시절의 가을을 떠올리고 있을까? 그렇게 걷던 길을 떠올리며 내 가슴 어딘가가 찌르르한 감정으로 꽉 차왔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잠든 감정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군밤 냄새가 점점 더 달콤하게 퍼져나가고 나는 그 향기에 이끌려 걸음을 멈췄다. 군밤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옆구리가 시린 거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옆구리가 시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만 같았다. 그것은 따뜻한 사람의 온기, 오래전에 함께 나누던 그 기억들이었으니까. 수연아. 문득 그녀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리운 사람. 학창시절의 수연이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나무처럼 푸르고 바람처럼 자유롭다. 가을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학교 담벼락 옆길을 걷던 그 모습. 잠시 내게 눈을 마주치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돌리던 그녀. 길 가던 사람들은 나를 지나쳐갔고 나는 잠시 그 군밤을 팔고 있는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군밤을 씹어먹던 사람들을 힐끗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나도 군밤 한 봉지를 사서 따뜻하게 손에 쥐고 걸음을 다시 뗐다. 이거 하나 사야겠다. 군밤이란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작은 조각 같았다. 수연이와 함께 나누던 그 순간, 따스했던 그 손길들이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나도 잘 지내고 있을까? 가을바람이 다시 불어와 내 마음속에 수연이가 남긴 흔적들이 더 뚜렷하게 살아났다. 사나의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리수였습니다.